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2) 소양강배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회에서 순천팀 고학년부와 저학년부는 준결승에 진출했을지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 짜릿하고 간절한데요. 자신들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초당 옥수수를 활용해 만든 달콤한 초당 옥수수 커피, 그리고 메주를 띄우듯 커피를 발화 숙성시킨 발효 커피 등 날로 커피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해 커피를 개발하는 주인공들의 특별한 커피 사랑을 만나봅니다. 평화의 소녀상 닭종이 인형전이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비극적인 역사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자유와 평등, 평화라는 소망과 함께 닭종이 인형에 담았는데요.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열린 의미 있는 전시회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23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박명수입니다. 오늘은 여름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이 처서를 기점으로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들고 계절은 가을 문턱을 넘게 되는데요. 예로부터 처서에는 여름 동안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한 보양 음식을 주로 즐겼다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 역시 커지는 환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일교차가 크고 날씨도 건조해지는 이 시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몸살에도 걸리기 쉽습니다.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은 필수고요. 실내를 자주 환기해 공기를 청결하게 하면서 환절기 건강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 소통 창구도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저희 생방송 강원 365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얼음판 위에서 승부를 겨루는 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회 현장 소개해드렸는데요. 얼음판 위에서는 뜨거운 승부사지만 얼음판을 내려오는 순간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학생들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 대망의 결승전을 앞두고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을 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춘천시 의안빙상장에서 열린 2022 소양강배 전국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회. 준결승에 진출한 춘천팀 고학년부와 저학년부 선수들. 저학년부가 먼저 준결승을 치르는데요. 파이팅! 마지막 피리어드에서 3골을 연달아 넣으며 추격하는 대구.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구 김찬민 선수의 골로 스코어는 6대5. 환호하는 대구 관중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립니다. 결승에 진출하는 춘천 저학년부. 6대5로 이겼어요. 이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그렇게 잘했길래 상까지 받았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딸이 상 받아서 기분 너무 좋고요. 결승전에도 리트라이언 잘해줄 거라 믿고요. 화이팅! 결승전 상대는 대구 B팀입니다. 준결승을 마친 소감은 어떤가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메달이랑 뭐 이런 걸 받아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런데 결승을 앞두고 함께 게임 중인 양팀 선수들. 얘도 포항에 살고 저도 포항에 살았거든요. 그때 이 친구랑 같은 팀이었어요. 오랜만에 봐서 조금 좋아요. 전 꼭 이기면 좋겠어요, 광현이를.
경쟁자이기 전에 친구 사이인 선수들. 이들이 펼치는 저학년부 결승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엔 고학년부 선수들이 준결승을 앞두고 몸을 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월요일, 화요일 경기 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긴장돼요. 무조건 이겨서 결승 가서 우승하겠습니다. 결전의 날인 만큼 더 긴장한 선수들. 부모님들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더 단단히 스케이트와 끈을 묶어줍니다. 저도 긴장 많이 되죠. 너무 떨리고 이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끈을 매요. 아이들이 여태까지 뭐 한 5, 6년씩 한 건데 마지막 이제 결실을 맺는 6학년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도 긴장되고 하여튼 뭐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네. 아씨 뭐야.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승호의 헬멧 테이프로 응급처치를 해봅니다. 근데 그거 아이스하키 하다가 또 끊어지면 어떡해? 역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대회 날인데요. 준비를 마치고 이제 라커룸으로 향합니다. 열심히 하고 이기고 싶어요. 부산 마리나인데 홀리가 되게 잘해요. 상대가 퍽 잡으면은 디펜스까지 오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빨리빨리 압박 넣어주라 알겠지? 득점 먼저 가져가야 돼 알겠어? 네. 빨리빨리부터 줘 포드들이 오케이? 네. 나가. 응원석에 자리 잡은 부모님들 멀리 부산에서도 직접 응원을 왔습니다. 초등학교 여름방학에 그 큰 대회 나와가지고 애쓰는데 끝까지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다. 정우 화이팅! 춘천팀 고학년부 부산과의 준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강한 슈팅을 밀어붙여보는 춘천. 주장 조성호 선수의 빠른 스피드가 그대로 슛! 첫 득점은 춘천이 가져옵니다. 하지만 부산의 반격. 춘천 당황하지 않고 역습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김도원 선수 상대팀 블루라인을 넘어서 슛! 실패했지만 이승호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멋진 팀플레이를 보여주는 춘천. 스코어는 4대1. 어느덧 경기는 3피리어드. 완벽한 패스와 슈팅. 6대1 스코어로 승기를 잡는 춘천입니다. 하지만 부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요. 실패한 슈팅도 다시 살려놓는 부산. 골리의 철통 수비와 쉬지 않고 공격을 가합니다. 부산 르비누 선수가 한 번 더 득점을 올립니다. 하지만 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했던 시간. 결국 춘천의 승리로 승부가 끝이 났습니다. 6대5로 이겼는데 마지막에 부산 마리나가 분발해가지고 한 4-5골 더 넣었어요. 결승할 때는 더 잘해야겠어요. 결승에는요, 긴장하지 말고 잘하겠습니다. 한숨 돌리며 결승전을 기다리는 춘천 고학년부. 부산팀은 준결승에서 도전을 마무리하고 아쉽지만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데요.
기쁘죠. 그래도 잘한 팀이 올라왔으니까 저희보다 더 잘할 것이고 좋은 결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잘하는 팀이 올라갔으니까 잘하면은 박수도 쳐줄 것 같아요. 아쉽게 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운 게 좋아요. 꼭 우승해. 부산의 응원을 뒤로하고 마지막에 만난 결승 상대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원에서 온 창원 데블스입니다. 이제 결승 가서 춘천이랑 이제 붙으면은 물론 춘천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희가 질 수도 있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데블스 화이팅! 긴장감이 감도는 경기장. 양팀 선수들이 승부에 나섭니다. 결승전인 만큼 한층 더 치열해진 승부. 얼음을 가르며 격한 몸싸움과 강한 슈팅을 선보이는데요. 창원 맥스 선수의 멋진 슈팅. 춘천 진민호 선수가 잡아냅니다. 막상막하의 경기 실력에 골이 쉽게 나오지 않는데요. 그때 춘천이 상대 진영에서 지켜낸 퍽. 백소율 선수의 패스를 김태호 선수가 받아 밀어넣으며 첫 득점은 춘천이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춘천 대 창원 1대0. 이어서 2피리어드. 압박을 풀어내고 달리는 이승호 선수. 슛! 빗나갔습니다. 뒤로 흐른 퍽을 김도원 선수가 이어받고 패스. 슛! 골! 춘천 2대0으로 앞서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원의 반격. 비어있는 춘천 수비라인. 김승한, 맥스, 조유태 선수. 빠른 패스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경기는 어느덧 3피리어드. 창원 정서준 선수의 슛! 골대 맞고 나온 공을 맥스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2대2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까지 골을 넣고자 골을 막고자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선수들. 결국 3피리어드는 2대2 동점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자 슛아웃이 시작됩니다. 슛아웃은 축구의 승부차기와 비슷한 룰로 각 팀 3명의 선수가 골리와 펼치는 1대1 대결. 센터라인에서 출발해서 천천히 드리블을 하는데요. 창원의 성공으로 시작된 슛아웃. 대0 상황. 두 번째 슈터가 출발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승부. 이제 마지막 슈터들의 싸움입니다. 천천히 출발하는 창원의 맥스 선수. 슛 들어갔습니다. 춘천의 마지막 주자 이승호 선수가 출발합니다. 블루라인을 지나서 이제 완전히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는데요. 기습적으로 치는 슈팅.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창원이 이번 대회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저학년부 결승 경기에서도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게 된 춘천. 이렇게 5일간의 대회가 끝이 납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마지막이. 수고했어. 잘했어. 이번 마지막 경기는 좀 아쉬웠는데 다음 경기 결승전 뛸 때는 더 열심히 뛰어서 우승할 거예요. 고생 많았어요. 네. 힘차게 다음 대회를 기약하지만 아쉬움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는데요. 시상식을 위해서 선수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일단 집에 갈 때 웃으면서 갈 수 있겠고 그다음 앞으로 경기는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처음에 우승해서 너무 좋았고요. 애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경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 우승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여기에 한 명이라도 빠졌으면 졌을 것 같아요. 형과 친구들 덕분에 우승한 거라 행복하고 좀 더 다음 대회도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저희 팀이 조금 부족하지만 다음에 더 발전해가지고 다음 대회도 더 좋은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워낙 춘천 애들이 잘해가지고 질 줄 알았는데 애들이 포기 안 하고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상은 받아서 좋았는데 경기는 져서 슬펐어요. 그래 다음에는 이길 거예요. 우승자는 단 한 팀인 냉혹한 스포츠의 세계. 아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친구도 있지만 따뜻하게 안아주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배우고 이렇게 또 한 뼘 성장합니다. 준우승이라는 탄틀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이번 시합을 통해 뭔가 더 하나를 배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다음 대회가 많이 기대되고요. 좀 더 성장해서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니까 이제 다음 경기 우승 많이 하면 되니까 네, 뭐 더 큰 대회 같이 우승하자 얘들아. 앞으로 그냥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밝고 건강하게 다들 잘 경기하면서 훈련하면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었는데 꼭 참고 하다 보니 진짜 골 넣고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져서 많이 아쉽고 다음에 더 대구에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다시 우승하러 올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뛰고 슛도 더 열심히 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공수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골리로서 저는 열심히 더 노력을 하면서 좋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도 즐겁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선수에게 쏟아지는 박수갈채. 꿈나무 선수들이 빙판이 승부에서 얻어가는 건 승리가 아닌 끈기인 이곳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회였습니다. 네, 아이스하키 꿈나무들이 펼치는 2022 소양강배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회 고학년부 결승은요, 결승전답게 연장전에 슈트아웃까지 이어지는 접전이 이어지다가 춘천팀이 준우승을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손에 땀을 주는 경기였는데요. 졌지만 잘 싸워준 선수들 정말 멋졌습니다. 아직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꼭 우승하길 바랄게요. 자, 이번엔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릉엔 올 여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다도 구경하시고요. 맛집도 가시고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하나씩 꼭 쥐어져 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커피인데요. 이 커피 도시 강릉에서 커피는 놓칠 수가 없죠. 사실 카페에다가 커피 맛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커피를 판매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주인공들도 자신만의 독특한 커피를 만드는 분들인데요. 커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기회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커피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줄을 서시오. 아니 무슨 구경거리라도 났냐고요? 길게 늘어선 줄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줄을 서야만 맛볼 수 있다는 바로 그것. 엊그제랑 어제 다 실패해서 강릉 현지 친구가 알려줘서 꼭 가보라 그래요. 쉽게 만날 수 없는 도도한 주인공은 바로 이 옥수수를 갈아 넣은 커피입니다. 또 다른 곳, 아니 여긴 손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무슨 실험실인가요? 알 수 없는 물건만 가득한데요. 이 집만의 비밀은 바로 특제 발효 커피입니다. 뻔하디 뻔한 커피는 거부하는 사람들, 나만의 개성 넘치는 이색 커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달콤 쌉싸름한 이색 커피 맛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강릉 경포대 인근 한 카페. 영업 시작은 아직 멀었건만 부지런한 차들의 행렬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고쯤은 아랑곳하지 않은 사람들. 카페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엊그제랑 어제 다 실패해서 이곳에선 특별할 것도 없다는 오픈 전 문전성시. 강릉 현지 친구가 알려줘서 꼭 가보라 그래요. 현지인 친구도 잘 못 먹는 집이라 그래서 대신 줄 서서. 대신 줄 섰어요? 붐비는 시간대가 따로 없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손님들의 줄서기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데요. 덩달아 바빠지는 바리스타의 손놀림. 대체 무엇이 손님들의 발길을 이토록 사로잡은 걸까요? 커피 한 잔이 지금처럼 인기를 끈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년 3개월 전에는 식당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돈가스랑 그다음에 한식에 뭐 육개장이나 이런 음식을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매출이 급격하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커피를 한번 좀 개발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옥수수를 이용한 커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옥수수 커피는 그야말로 인기 폭발. 이젠 1시간씩 기다려야 맛보는 귀하신 몸이 됐습니다. 여름 성수기엔 하루 1000잔씩 판매고를 올린다는데 찰옥수수는 전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 이게 옥수수하고는 조금 이렇게 수분을 담고 있지 않아가지고 전분은 좀 꾸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찰옥수수는 저희 이제 커피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그 옥수수 중에 초당 옥수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당도가 높은 옥수수거든요. 수분이 많고 그다음에 풍미도 좋고요. 그냥 생거로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적합하게 어떤 풍미나 어떤 질감이나 이런 부분을 잘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 3개월 정도 연구를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단맛 강한 초당 옥수수를 갈아 만든 요 비법 옥수수 크림이 구원투수이자 효자 중의 효자였는데요.
먼저 차가운 우유 위에 준비해 놓은 옥수수 크림을 아낌없이 가득 넣어줍니다. 그리고 갓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옥수수 크림 위에 골고루 올려주면 씁쓸한 커피 사이로 고소한 초당 옥수수가 씹혀 달콤함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사람들 입맛과 취향 저격 초당 옥수수 커피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피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초당 옥수수 아이스크림까지. 식당을 하면서 후식으로만 내던 커피는 이제 초당 옥수수를 만나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어느새 전국적으로 입소문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는데요. 코로나로 너나 없이 힘들었던 시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했기에 소위 대박집이 된 거죠. 그러고 보면 도전하는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옥수수를 기회로 저희는 이제 좀 어떤 경제를 또 회복하고, 네, 그래서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외지인들이 강릉을 이제 많이들 찾아주셔서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강릉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강릉시 내곡동. 아니 그런데 커피 연구소라고요? 그리 크지 않은 규모, 손님은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커피숍이 맞나요? 뭔가 과학 실험실에 온 듯한 독특한 분위기. 알고 보니 단골만 알고 찾아온다는 예약제 커피숍입니다. 계세요. 예, 어서 오세요. 카페 사장님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카페 한편에 자리한 미용실. 사실 사장님의 직업은 원래 미용사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카페 한쪽에 자그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보여줄 게 있다며 꺼내온 것은 다름 아닌 항아리. 흔히 고추장이나 된장이 들어있음직한 저 옹기 속엔 커피 원두가 한가득. 요게 지금 3일째. 3일째. 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백색분이 아주 쫙 피게 되죠. 네. 그래서 된장에 피는 그런 네, 빵이처럼 청국장처럼 돼요. 네. 발효가 어느 정도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된 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분이 제대로 이제 확 피면 다 피면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예 딱 달라붙죠. 옹기 속에서 제대로 숙성되고 발효된 원두는 마치 청국장처럼 끈적끈적하게 탈바꿈한다는데요. 세심히 원두를 고르고 로스팅까지 마친 뒤 옹기에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며 발효를 시켜야 제대로 된 발효 커피가 탄생합니다. 특정 균을 배양을 해서 그 배양한 균을 가지고 다시 커피에다가 버무려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먹던 청국장처럼 옹기에 넣고 띄운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원두를 발효시키는 과정은 꽤 고된 작업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남들은 가지 않는 발효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그 커피의 카페인을 가지고 샴푸를 만들거나 토너를 만들어서 탈모에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제품이나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됩니다. 카페인 샴푸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커피로 한번 탈모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미용사로 그야말로 잘 나가던 시절 탈모 손님들의 고민을 듣고 커피의 카페인으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샴푸를 만드는 것에 착안해 발효 커피는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커피 연구에 몰두한 지 어느새 20년째. 사실 말이 쉬워 발효 커피지 추출하는 시간만 무려 16시간이 꼬박 걸립니다. 하지만 일반 원두에서 맛볼 수 없는 발효 커피만의 맛과 향기에 취해 일련의 과정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데요. 일일이 손이 가고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원하는 발효 커피를 만날 수 있죠. 남들이 뭐라건 좋은 커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뛰다 보니 20년 연구의 결실, 발효 커피는 현재 특허 출원 중입니다.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원두를 발효시켜 술도 담을 수 있는데요. 담은 지 무려 5년이나 됐다는 귀하신 커피술. 커피와 술의 만남이라 그 맛이 궁금하지만 판매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험을 위한 용도라는 사실. 그리고 원두 찌꺼기를 활용해 커피 비누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곧 시중에서 판매할 계획이랍니다. 게다가 커피를 이용한 마스크팩까지 개발 중인 욕심쟁이 사장님. 커피가 정말 그냥 기호식품이 아니라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잘만 사용한다면 사람한테 정말 좋다라는 걸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구의 끝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미 강릉엔 유명한 커피가 너무 많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당당히 고객의 선택을 받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은 커피로 인해 새로운 기회와 제2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커피도시 강릉의 명물이 되길 응원합니다. 초당 옥수수를 넣어서 씁쓸한 커피 사이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감도는 커피. 마치 장을 담그듯 오랜 시간 발효시켜 만든 발효커피. 제가 조만간 강릉에 가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커피 다 맛이 너무나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의 커피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의 시간을 보내셨을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뭘 하던 집중하고 깊이 파고들면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나만의 것이 탄생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커피를 향한 열정과 에너지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동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생방송 강원 365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원 365 검색 후에 메시지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 중이니까요. 시청 소감과 사연 등 평화대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원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바로 한지죠. 오늘은 한지를 이용한 특별한 전시회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한지로 만든 평화의 소녀상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 피해를 상징하는 조형물인데요. 2011년 서울 종로에 처음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로 확산됐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 제막을 기념해서 닭종이 인형전이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열린 의미 있는 전시회, 이 평화의 소녀상 닭종이 인형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천년을 버티는 한지의 무궁무진한 변신을 만날 수 있는 곳. 원주 하면 한지죠.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아주 다양한 한지의 변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전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단순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한지로 만들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함께 가보시죠. 원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 때묻지 않았던 순수한 시절에 참담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픈 역사. 자유와 평화, 소망과 함께 닭종이에 담았습니다. 닭종이 인형으로 탄생한 평화의 소녀상을 만나봅니다.
평화의 소녀상 제막 7주년 기념 닭종이 인형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 원주의 문화유산인 한지로 소녀상을 만들었습니다. 8월 14일이 이제 그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림일이고요. 그리고 원주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해서 지금 6년째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취지로 이렇게 전시가 되는 걸까요? 아직도 할머니들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끊임없이 위안부는 없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연행하지 않았다가 이제 일본의 공식 발표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고통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로 인형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전시된 닭종이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곧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고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이러한 것을 아마 표정에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이 메시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평화의 소녀상을 모티브로 제작된 소녀상 닭종이 인형. 올해도 평화의 소녀상을 이곳 전시실에서 마주해 봅니다. 우리 친구가 아까 공연 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언니가 울 것 같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산 너머 저쪽에 할머니들의 고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혹시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어린 시절 순수했던 소녀는 세월이 흘러 주름진 할머니가 되었고 긴 시간 동안 겹겹이 쌓인 감정들을 한 겹 한 겹 작품에 담아냈는데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끼시는 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미를 잘 모르고 처음에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존하고 지키느냐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역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가 달라진다는 생각에 소녀상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다고 자꾸 묻어두는 게 아니라 자꾸 기억하고 꺼내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이 단어가 참 소중하고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꽃다운 10대로 살지 못하고 아름다운 시절을 빼앗겨 버린 우리 소녀들의 가슴 아픈 역사와 끝끝내 이루지 못한 소녀들의 귀향. 네, 오늘은 원주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지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주시 지정 공공조형물 2호 평화의 소녀상.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는 12번째로 건립됐습니다. 꽃들이여, 왜 그리 축 처져 있는가? 꽃들은 저마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위안부라 부르더이다. 오늘 지금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네. 오늘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지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우리 따님 아드님이랑 같이 나오셨는데 원주에서 이런 행사 하는 걸 좀 처음 알았고 솔직히
좀 죄송한 마음. 이런 행사 있는 걸 몰랐어요. 원주에 있은 지 되게 오래됐다 그래서 되게 좀 많이 죄송한 마음을 가졌어요. 네. 근데요, 이 평화의 소녀상이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닭종이로 똑같이 만들어서 전시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그런 활동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들 공부하는 데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널리 좀 많이 이렇게 알려져서 늘 곁에 소녀상이 있었으면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도 좀 있어서 좀 우리의 역사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닭종이를 이용해서 깊은 질감을 표현한 작품들. 겹겹이 쌓아진 닭종이의 두께만큼 깊게 파인 주름. 쉽게 잊을 수 없는 긴 여운을 남기는데요. 주름진 얼굴에서 스며져 나오는 슬픔과 기쁨이 느껴지는 듯 여러 감정들이 전시실을 가득 메웁니다. 보통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검정 한복 치마를 입은 지금 소녀상 작품도 있지만 오늘 색색의 작품들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 기존에 이제 검정색, 흰색 이런 걸 입혔지만은 이번엔 조금 색다르게 약간의 색을 이제 주자로 해가지고 저는 약간의 이제 미색 계통의 할머니의 그 순수함도 잃지 않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작가님 의도대로 이렇게 산뜻한 치마색의 평화의 소녀상이 탄생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어떤 걸 느끼고 갔으면 하세요? 앞으로 이제 할머님들의 이제 그래서 몇 분 남지 않으셨는데 이왕이면은 너무 암울한 것보다는 이제 한편에 이제 약간의 이제 밝은 면도 있었으면 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작품을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늘 품어온 평화를 뜻할까? 평화의 소녀상을 주제로 한 회화 작품도 만날 수 있었는데 한지문화연대 소속 작가들과 서양 화가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어린이의 작품 속에서 소녀 시절의 자신을 꼭 안고 있는 할머니의 미소가 편안해 보입니다. 혹시 이 그림 어떤 뜻인지 언니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림에서 할머니가 소녀상을 꼭 안아주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들에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이제는 좀 더 편안하시고 따뜻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뒤에서 안아주면서 괜찮다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라고요? 이런 생각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광복 77주년.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상처를 받은 그 마음은 왜 지금껏 아물지 못했을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이 평화의 소녀상을 기억하며 역사를 잊지 않는 것. 천년 세월을 끄덕없이 버티는 닭종이로 만든 평화의 소녀상처럼 한 겹 한 겹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심을 전해보는 것이 아닐까요? 이 소녀상은 허다히 우리뿐지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공부할 역사에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극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공부하기 위해서 또 될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네, 영상에서 여성 인권 운동으로 여생을 바친 김복동 어르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전 어르신의 말씀 중에 우리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소녀상을 잘 지켜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2015년에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에 건립이 됐습니다. 어르신 당부처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 제막을 기념해서 이렇게 해마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잊지 않도록 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시청자 소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기님 보내주셨습니다. 남편하고 아이하고 확진이 나와서 일주일 격리를 하게 됐어요. 어제 저녁 살짝 아프다고 했는데 아침에 열이 나서 검사했더니 양성이라 병원 진료받고 자가 중입니다. 다행히 저는 음성이지만 두 사람 케어하고 있어요. 명수 씨도 건강 잘 챙기세요 하고 제 건강까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수기님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댁에서 함께 계신다면 아무래도 확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사용을 지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우리 수기님은 아프지 않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휘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춘천 유소년 선수들 경기도 이기니 제가 다 뿌듯해지는 느낌이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준결승전도 끝까지 좋은 결과로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네, 준결승을 거뒀거든요. 앞으로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요즘 줄 서서 먹는 커피집도 있다니 몰랐어요. 인기 있는 커피집에 가면 거의 차들로 줄 서서 기다려서 복잡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인기 있는 집 가면 좀 줄을 서야지 또 맛집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리고 다음 메시지는요. 꿈리님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슬픈 현실이지만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배우고 할머니들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요. 역사 공부 제대로 하고요. 늘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된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 시켜가 1년 남짓 만에 민간 기업이 장악하던 배달앱에 맞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 수수료, 광고비, 가입비를 없앤 공공형 배달앱이라서 기대가 컸는데요. 2020년 말 서비스 시작 이후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주문액이 77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외식업계에 들리는 희소식인데요. 일단 시켜 배달앱은 사용할수록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라고 하니까요.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